네, 아테네토크 오늘은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평일이고 비도 조금씩 내리는데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계세요. 광주 비엔날레 올해 벌써 20주년인데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네, 우리나라의 이불 작가, 임민욱 작가, 여러 작가들이 있고요. 파키스탄의 후마물지라든가 낸시 키에누치 부부, 기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테네토크가 광주 비엔날레 관람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꼭 만나봐야 되는 작가가 있다면서요. 네, 참여하는 작가 중에 윤성남 작가입니다. 윤성남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주의 미술 작가로 네. 주로 여성의 삶을 조망해온 작업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네. 그렇군요. 네,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아테네토크. 오늘의 작가 윤성남 작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화려한 핑크색 의자와 방안 가득 놓인 구슬. 의자를 뚫고 나온 무쇠 갈고리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이 작품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에서조차 제자리가 없는 여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담은 설치 작품.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행동을 환기시키며 자연 속 동식물의 영혼을 달래는 작품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간 애완견들을 애도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소수자의 삶을 살아온 여성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작가가 있다. 여성주의 미술의 데모, 설치미술가 윤성남 작가다. 자신의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 열정으로 40이 넘은 나이에 미술을 시작한 윤성남 작가. 어머니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한 시대와 여성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성주의 작품을 넘어 모성의 눈으로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보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사회를 꿈꾸는 그녀 윤성남 작가를 아테네토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본다. 네, 윤성남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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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그 성함 윤성남 처음에 들었을 때 당연히 남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오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에 좀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물론이죠. 제가 그러니까 태어날 적에 세 번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들을 많이 원하셨나 봐요. 네. 산의 남자를 끝으로 하면 남자 동생을 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실제로 세 남자 동생을 봤어요. 진짜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오. 그래서 그 남자가 들어가고 대부분의 한국의 여성분들이 남자가 있는 건 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육남매시겠네요? 네, 형제분이? 육남매. 네. 네. 딸 셋, 아들 셋. 네. 네. 너무 좋다. 근데 비율이 딱. 네. 3대3. 네. 네. 제가 셋째 딸인데 중간에 언니가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됐죠. 그러시구나. 네. 네. 오늘 광주 비엔날레 참여한 작품이 무용가 최승이에요. 네, 맞아요. 소개해 주세요. 이 작품. 네, 있죠? 저희 뒤에 있는 작품이죠.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1980, 그러니까 90년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89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가 한국이라는 것이 조선이잖아요. 네. 전혀 외부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연결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네. 거의 세계적인 그 컨템포러리 댄스죠. 그러니까 네. 그냥 춤이 아니고 네. 현대 무용을 이렇게 알리신 분이고 네.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아주 그 감명받았다고 할까요?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분 책 사서 읽고 평소에도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1995년도에 갤러리에서 한국의 인물전 10명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최승희 선생님을 제가 모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최승희 선생님. 최승희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가장 선생님한테 굉장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예술, 네. 춤에 관한 한 모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해서 열정적으로 그 끌고 간 분이거든요. 네. 결과는 뭐 비극적이었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예술에 관한 그 집념이 저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그 선생님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천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죠. 네. 네. 이 작품 이름이 무용가 최승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직접 그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 작품은 1995년도의 작품이에요. 근데 꽤 됐네요. 꽤 됐죠. 근데 작년에 9월달에 학고지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총 감독이신 영국 분이세요. 제시카 모건. 제시카 모건이 네. 그 전시장에 왔었어요. 그 처음 뵀죠. 서울에 있는 학고제 갤러리까지. 네. 네.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거는 그 전시 개인전을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고 네. 미리 리서치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네 이번에 컨셉이 이런 건데 그 최승희에 관한 당신 작품이 여기 컨셉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최승희라는 인물, 네.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에 대한 네. 재조명 또는 네. 재생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아마 그렇죠. 이렇게 셀렉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다가 네. 사실 이 컨셉이 그 터전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네. 그 양반은 당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불태우신 분이에요. 그것도 일맥상통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그분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어허. 안 했으면은 이 작품에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나중에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이제 아주 반가웠어요. 결국 여기 총감독, 네.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제시카 모건이 꼭 내주십사한 작품이 그렇죠. 돼버린 거네요. 이 작품을 꼭 네. 꼬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사연이 있네요. 네. 작품도. 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의 뭐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최승희 무용가가?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네.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닮고 나도 싶은? 저렇게 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무용가 최승희와 윤성남 아티스트. 선생님. 저는 뭐 굉장히 그 매칭이 잘 되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그 윤성남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여성주의 작가라고 이제 네. 통칭을 하는데 네. 대모시거든요. 제 1세대. 네, 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많이 들으시죠, 선생님? 아주 굉장히 네. 거북해요. 미숙의 데모라는 데모라는 말이- 말이요? 데모라는 말이 네. 굉장히 거북해요, 저는. 그렇지만 왜요? 받아들이기로 했죠. 왜냐하면 그 여성주의 미술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데모 아니라 무슨 이름을 붙여서라도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 감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기꺼이 데모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승희 선생님이랑 윤성남 선생님 모두 제 1세대 페미니스트시는 근데 저분도 얘기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타이틀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요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겸손한 겸손한 게 네. 아니라 정말 그래서 내가 작품으로 얘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런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확실하게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끝을 맺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일평생 동안 지금 선생님께서 추구하신 작업관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작가님 작품을 뭐 여성주의 작품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주의 작품을 표현을 네. 하다 보니까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작가님의 그 여성주의 작품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제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적에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몇 살 때쯤? 40살. 40살에? 네, 빠르지 40살에 않은 시작을 나이죠. 했는데 그럴 적에 그러니까 제가 한 여성으로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아주 평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내가 그림을 통해서라고 생각한 거는 정말 내가 개인적인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삶 자체가 정말 제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내 그림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머니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어머니. 네.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네. 일반적인 한국의 여성들의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시작했죠. 뭐 모성의 그냥 모성이 아니고 2년 만에 그림 시작한 지 2년 만에 개인전 할 때 제목이 타이틀이 네. 어머니였어요. 네. 내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드로잉을 하고 어머니를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징적 기표들이 되게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어머니의 삶, 곧 여성의 삶, 네. 가부장적 제도 아래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서의 참 그 모성,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당연히 관습화된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들. 네. 참 그러나 어머니 하면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스러움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데 네. 결국 선생님 작업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아주 어머니 얘기를 너무나 많이들 하고 네.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든 뭐 가볍게 하든 네.